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원, 3일간 서울은 커피 전쟁터였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백다방이 벌인 초특가 이벤트, 정말 상생이었을까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백다방이 아메리카노를 단돈 500원에 판매했습니다. 점심시간 거리엔 출근길 같은 인파가 몰렸고 한 매장에선 하루 900잔 넘게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다행이라며 직원들조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소상공인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진짜 죽을 맛이었다. 개인 카페와 타 프랜차이즈는 생존 위협을 호소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본사가 300억 원을 들인 상생이라지만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짜 상생이 되려면 단발성 이벤트보다 지속 가능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백종원표 진정성을 소비자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대 3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 예측 알고 계셨나요? 일본 정부는 이 참사를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 재난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시즈오카에서 규슈까지 800km에 걸친 해저 단층입니다.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강진이 반복돼 왔고 향후 30년 내에 대지진 발생 확률은 80%, 예상 사망자는 최대 29만 8천 명, 피난민 1200만 명, 붕괴 건물 230만 채. 정부는 사망자를 80% 줄이고 건물 붕괴도 6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방조제 자동화, 담장 내진화, 수도관 강화, 지진해일 대피 공간 확대 같은 134가지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이 계획은 다음 달 중앙방재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리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담긴 스마트폰 배경화면과 스마트워치 시계화면이 공개됩니다. 바로 대통령 디지털 굿즈입니다.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실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기념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디지털 굿즈에는 대통령 휘장과 서명은 물론 지칠 정상회의 외교 현장과 취임 선서, 당시 미공개 사진, 심지어 대통령의 자필 메시지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굿즈는 누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채널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조만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대통령 시계를 갖고 싶다는 국민 요청이 많았고 이를 계기로 열린 국정 운영의 상징으로 디지털 굿즈를 만든 거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전용 앱도 출시해서 이 굿즈를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잭스키스의 은지원이 드디어 재혼 소식 전했습니다. 무려 이혼 13년 만입니다. 예비 신부는 9살 연하, 게다가 은지원의 스타일리스트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사랑을 키워오다 최근 웨딩 사진까지 촬영했고 가족들만 초대하는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은지원은 2010년 하와이에서 만난 연인과 사실혼 관계였지만 2년 만에 성격 차이로 이별했습니다. 그 후 예능에서 비혼주의자는 아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하고 싶다, 이런 말 자주 했죠. 최근엔 결혼은 하긴 해야지, 고독사 할 수도 있잖아 라고 농담 섞인 진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드디어 결혼하네, 진짜 축하해요, 행복하게 잘 살아주세요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잭스키스의 은지원, 이제는 남편으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242명이 탑승한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기종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 인도 아마다바드 공항에서 이륙 직후 민간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이 항공편은 런던 게트윅 공항으로 향하던 AI-171편이었고 사고는 이륙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고도 625피트, 약 190m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방송은 불타는 잔해와 검은 연기, 구조되는 탑승객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에어인디아 측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곧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상황과 사망자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소식은 현재 인도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5만원 민생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일부 취약계층엔 35만원 지급안도 포함됐습니다. 작년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정부는 재정 여력을 이유로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선별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행정 비용도 크다는 지적. 반대로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당 내 의견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민생 회복 지원금. 이번엔 속도감 있게 통과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BJ 말리아, 한때는 호화로운 파티와 비키니 모델들로 유명했던 인도 재벌. 하지만 지금은 1조 8천억 원의 빚을 지고 도망친 지명 수배자입니다. 그는 런던에서 팟캐스트에 출연해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대출 다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인도 은행의 말은 다릅니다. 아직도 약 7천억 루피, 약 1조 8천억 원의 대출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BJ 말리아는 대출금을 직원 급여 대신 런던 호화저택, F1팀 설립, 개인 비행기 구매 등에 썼습니다. 직원들은 급여도 못 받았지만 그는 IPL에서 28억 루피를 선수 영입했었고 파산 직전까지 고아에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만든 피해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대출금 조작, 자금 세탁, 서비스세 탈루까지. 그는 여전히 런던에서 인도 송환을 피하며 법의 허점을 이용 중입니다. 가코 공주가 입었다. 이 한마디에 56만원짜리 원피스가 품절됐습니다. 일본 얼짱 공주로 불리는 가코 공주가 브라질 공식 방문 중 입은 흰 원피스가 SNS에서 화제를 모으더니 조회수 68만 회, 결국 완판 추가 생산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원피스는 일본 브랜드 비아지오 블루. 가격은 59,400엔, 하나 약 56만원입니다. 사실 이 원피스 작년에 단종된 상품이었지만 가코 공주가 입고 나오자 브랜드가 긴급 재판매에 나섰습니다. 작년에도 그리스 일정 중 입은 니트가 하루 만에 완판된 바 있었죠. 단아한 외모, 깔끔한 스타일링 덕분에 가코 공주는 일본에서 얼짱 공주로 불리며 왕실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민간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분실 사고가 무려 19,0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 특히 NTT 서일본 자회사에서 파견 직원이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건은 명단을 구매한 업자까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또 다카마스시 편의점에선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으려던 이용자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표 사본이 출력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권고 1건, 지도조언 395건을 했습니다. 한편 마이넘버 관련 유출만 따로 보면 2052건,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한 건에 수천 명의 정보가 줄줄이 털리고 있습니다. 더 철저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합니다. 태풍 1호 우딥이 6월 11일 오전 남중국해에서 발생했습니다. 기상청 통계 이후 5번째로 늦은 태풍 1호입니다. 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18m로 현재 서북서 방향으로 시간당 15km로 이동 중입니다. 이번 태풍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주변의 습한 공기와 열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타고 일본과 한국 남부로 유입됩니다. 특히 6월 12일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됩니다. 평년보다 무려 일주일 빠릅니다. 13일에는 비가 전남,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제주에는 최대 80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직접 오지 않아도 수증기 영향으로 올해 장마는 강하고 잦은 비가 특징이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의 태풍 경로와 강수량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앞세운 사법 쿠데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검수완박 시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할 경우 헌법상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의 위치가 애매해지고 공소청, 중수청, 수사위원회 등 새로운 기관들이 등장하면서 형사사법 체계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을 분산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방탄용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둘러싼 검찰개혁으로 이번에도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서일본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정체 중인 장마전선과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대기 불안정이 극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규슈 남부와 시코쿠, 긴키, 도카이 지역은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400 이상 폭우가 내렸고 미야자키 가고시마현 등은 토사재해 경계 정보까지 발령됐습니다. 12일 오전 6시까지 도카이 최대 100mm, 기타 지역 80mm 이상의 강우가 예상되며 조금만 비가 더 와도 대규모 재난 위험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민들에게
산사태, 저지대 침수, 낙뢰, 회오리 바람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이 확정됐고 8월 1일부터는 청와대 일반 개방이 중단됩니다. 청와대는 70년 넘게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됐지만 전임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 상징을 벗겠다며 용산으로 이전했었죠. 12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현 대통령실의 상징성과 부담이 커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청와대 복귀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결정이 알려지자 현지 언론은 관광객 몰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고 8월부터는 청와대 내부 관람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취임 6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양국 관계를 정확한 궤도 위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피차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자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 속에서도 한국이 중국에 민감한 사안으로 예컨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시 주석은 민간 교류, 자유무역 수호, 전략적 신뢰 증진 등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탁월한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양국 관계 격상을 희망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점에 성사됐고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고도화하자는 표현은 처음 나왔습니다. 한중 관계 새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IAEA가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북서부 영변에 새로운 핵 관련 시설을 건설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과거 평양 인근 강선 우라늄 농축 시설과 매우 유사하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영변 경수로는 안정적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IAEA는 북한의 핵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준비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에서 호주 기자가 경찰의 고무총탄에 피격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LA 이민단 속국IC 사무소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9뉴스 소속 기자 로렌 토마지는 현장을 생중계하던 중 경찰의 고무총탄에 다리를 맞았습니다. 이 영상에는 경찰이 기자 쪽을 조준한 듯한 장면이 생중계로 그대로 방송됐고 피격된 기자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현지 경찰은 시위가 과열되자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시위대와 언론 모두에게 접근 자제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호주 정치권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색당 사라 헨슨 마이너스 영 의원은 기자를 향한 발포는 충격적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호주 총리가 미국 정부의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기자와 촬영 기자는 무사한 상태지만 언론의 자유와 시위 대응 방식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 진압을 위해 해병대를 투입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미 정부는 무려 700명의 해병대를 현장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죠. 이미 2,000명의 주방위군이 투입된 상황에서 현역 해병까지 등장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연방법상 대통령이 반란 진압법을 발동하지 않는 한 현역 군인의 국내법 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해병대 투입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위는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질서 유지가 우선이라며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큰일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건 명백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판했고 LA 시장도 도시는 전체적으로 평온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미국 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현역 해병대 투입은 또 하나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폭탄 세일에 돌입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500원, 짜장면이 3,900원, 4,000원 돈가스까지. 홍콩 반점은 10일에서 11일 짜장면을 단돈 3,900원에 17일에서 19일엔 볶음 짬뽕을 5,500원에 판매합니다. 백다방은 10일부터 3일간 아메리카노를 500원에 역전 우동과 롤링 파스타, 백스비어도 순차적으로 대폭 할인됩니다. 이번 할인전은 본사가 전액 부담하는 300억 상생 지원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논란을 의식한 이미지 회복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브라질산 닭 사용, 농약통 사과 주스, 술자리 면접 등 이딴 논란에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가는 상장 후 60% 가까이 하락했고 가맹점 매출도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 초특가 릴레이가 백종원과 더본을 다시 구해낼 수 있을까요? G.O.D 향한 경주시장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9일 KBS 부르의 명곡 에이펙 특집 녹화가 경북 경주에서 열렸는데요. 현장에 등장한 그룹 G.O.D를 향해 준하경 경주시장이 한물 가지 않았나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초청해놓고 무례하다,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주 시장은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G.O.D에 대한 애정과 반가움을 표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G.O.D의 박준영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린 괜찮다면서 팬들에게는 상처받지 말고 마음 넓히자고 전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경주시장은 가드 팬들의 진심 어린 사과 요구에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응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가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2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매달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더해 만기 시 최대 1,080만원이 돌아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청년,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고 월 평균 세전 소득이 255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구 연 소득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조건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차치구별 인원 제한 없이 서울시 전체에서 1만 명을 선발합니다. 또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최대 36세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4일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발표됩니다. 청년이라면 저축이 2배가 되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이제 아이돌 애니로 데뷔합니다. 2002년생 문서윤의 활동명은 애니, 그룹 이름은 올데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그룹은 남녀 혼성 5인조로 소속사는 테디의 더 블랙 레이블, 블랙핑크, 태양, 전소미 등이 속한 회사입니다. 23일 데뷔를 앞두고 멤버 전원 사진과 소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애니는 이미 인스타그램 팔로워 14만 명을 가진 인플루언서로 아이돌 데뷔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조카이자 이명희 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한 애니, 재벌가에서 K-팝 아이돌로 이제 그녀의 진짜 실력으로 무대에 설 시간입니다. ABC 뉴스의 베테랑 기자 테리 모란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를 세계적인 증오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모란은 해당 게시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증오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며 밀러와 함께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백악관과 정치권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글이 정신 나갔다며 ABC에 직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JD 벤스 부통령도 밀러는 애국자이며 모란이 일반 미국인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BC 뉴스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모란을 정직시켰고 추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1997년부터 ABC에 몸담았던 모란 기자, 이번 발언이 경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일본 교토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칼에 찔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대 중국인 A씨는 단체 관광 도중 한 일본인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남성이 갑자기 꺼낸 흉기에 찔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범인은 도주한 상태입니다. 일본 경찰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뒤쫓고 있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일본 정부의 신속한 수사와 중국인 대상의 안전 강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여행 중이라면 복잡하고 어두운 지역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기다린 그 시리즈 드디어 마지막 장,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시즌3가 27일 전 세계 190개국에 공개됩니다. 9일 제작 발표 외에는 이정재, 이병헌, 임시완, 강하늘, 박규영, 위아준 등 초호화 배우진과 황동혁 감독이 참석해 작품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게임에 다시 참가한 성기훈의 이야기, 그리고 프론트맨과의 가치 충돌을 그립니다. 황 감독은 시즌3는 메시지를 주기보다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며 후속 세대에 더 나은 사회를 남길 수 있을까? 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시즌1이 전 세계를 열광시켰고 2024년 시즌2에 이어 이번 시즌3는 시리즈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결말,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 오징어 게임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일론 머스크와 결별했습니다. 최근 머스크가 SNS에서 트럼프를 공개 비난하자 트럼프는 그를 대단한 마약 중독자라고 부르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백악관 직원들을 당혹시킨 머스크의 독단적 이메일, 무역 고문과의 욕설 다툼, 그리고 백악관 내부 인사 갈등까지. 결국 머스크가 핵심 감세 법안까지 비판하자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서 관계가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전까지 머스크를 옹호하던 부통령 JD 벤스조차 머스크의 행동은 큰 실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의 꼴찌덩이가 된 머스크, 그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요? 중국의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가 전신 화상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복귀로 전 세계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27세 통야오 씨는 편집 작업 중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려다 집안에 가스가 폭발하며 전신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로 가족 모두 화상을 입었고 치료비는 이미 9,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통야오는 6개월간 거울조차 보지 못할 만큼 심리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신의 화상 입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회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여성 의원이 자신의 나체 합성 이미지를 공개한 겁니다. AI로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고발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5분도 안 돼 제작 가능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모욕적이고 참담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온라인 딥페이크 영상의 95%가 여성 대상으로 대부분 동의 없이 제작된 성착취물로 알려졌습니다. 맥클루어 의원은 강력한 규제 법안을 직접 제시하며 우리는 지금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의가 오는 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허리펑 부총리가 8일부터 런던을 방문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9일 협의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중국은 적법한 신청은 허가 중이라며 대화와 무역 원활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 감축 등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이번 협상이 긴장 완화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새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사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를 이끈 공동상 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여야를 넘나드는 소통 능력과 강한 리더십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곧 수석급 참모진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바나나 장어가 발견됐습니다. 시마네현 진자 2호에서 한 남성이 이 장어를 낚았는데요. 몸길이 80cm, 무게 350g, 크기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노란 몸통에 검은 반점, 바나나처럼 생긴 이 장어는 전문가들은 색채 변이로 인한 돌연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낚은 남성은 10만 마리 중 한 마리일 확률이라며 놀랐고 장어가 먹지 말라고 말하는 듯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2년 전엔 하늘색 장어도 잡은 적 있다고 합니다. 자연과는 밝은 색이라도 진흙 속에 숨어 살아남는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장어는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하루 2스푼, 혈압염증 콜레스테롤까지 싹 줄인다? 최근 국제학술지 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하루 2스푼, 즉 약 20g에서 30g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 감소, LDL 콜레스테롤 감소, 염증 수치 감소, HDL 콜레스테롤 증가, 혈류 개선까지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에 참여한 연구팀은 올리브유는 단순한 식용유가 아니라 기능성 식품이라며 특히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한 고품질 제품일수록 건강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로솔, 하이드록시 티로솔 같은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위험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오늘 식탁에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병사를 살린 스마트폰 갤럭시 S25 울트라.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 병사 한 명이 삼성전자 갤럭시 S25 울트라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포격 도중 날아든 파편이 스마트폰을 직격했지만 티타늄 케이스가 충격을 막아냈다는 겁니다. 병사는 폰이 진짜 갑옷이 됐다며 삼성 우크라이나 홈페이지에 직접 리뷰를 남겼고 삼성 고객 지원팀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보상 수리를 약속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생명을 지켜낸 스마트폰, 그리고 그 믿음에 응답한 기업의 반응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일본 만화가 타츠키요. 그가 또다시 지구적 재앙을 경고하며 일본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타츠키료는 자신의 꿈을 토대로 재난을 기록해온 만화내가 본 미래에서 2025년 7월 5일 쓰나미를 동반한 초대형 재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꿈을 꾸며 필리핀해에서 해저 분화가 시작되고 고지어 태평양을 중심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는 장면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 파도의 높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 3배 이상이 된다며 그 충격으로 대만, 홍콩, 필리핀이 하나처럼 연결돼 보였다는 묘사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실제로 그는 2011년 3월 대지진과 2020년 전염병을 이미 20년 전에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7월 재앙설로 불리는 이 예언에 대해 실제로 홋카이도로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고 전하며 깐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한 실제 경고와도 맞물려 불안을 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언일 뿐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경고를 무시한 인류가 겪게 될 대가일까요? 2025년 7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이 예언을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또 하나의 역사를 썼습니다. 6일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손흥민 없이 치른 원정 경기였지만 김진규와 오형규의 연속골로 강력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26분 이라크 공격수 알리 아라마디 퇴장이 되면서 한국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공격 강화되었습니다. 후반 18분 김진규가 문선민의 크로스를 받아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37분 교체 투입된 오영규가 침착한 추가골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승점 19점으로 조 2위 이상 확정, 마지막 예선 경기를 남겨두고 2026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1986 멕시코 대회부터 이어진 본선행 기록, 이제는 대한민국 축구의 전통입니다. 다음 목표는 북중미 무대의 새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단횡단, 안전띠 미착용, 인도주행 등 기초질서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되고 있습니다. 단속된 외국인만 26명, 중국인 11명, 노르웨이인 2명도 포함됐습니다. 제주에서 적발된 외국인 무질서 행위는 지난해보다 무려 2280%나 급증했는데요. 하루 평균 50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되며 무단횡단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경찰은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제주를 위해 기초질서는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7월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 만화 내용이 온라인을 타고 퍼지면서 관광객들의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단체 관광객들의 예약이 통째로 취소됐다는 호텔도 나왔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진의 날짜나 장소를 예측하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허위 정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 대비는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근거 없는 괴담에 휘둘리지 말고 혹시 모를 재난에는 항상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열린 싸이의 흠뻑쇼, 88개월 만에 월드투어 중인 지드래곤이 게스트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솔로곡 파워와 홈 스위트 홈을 열창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달궜습니다. 지드래곤은 오랜만에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고 싸이 형님이 부르면 와야 한다며 유쾌한 소감도 밝혔습니다. 지드래곤의 마지막 곡 크레용까지 불렀으며 싸이의 흠뻑쇼 인천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의정부, 대전, 과천, 속초,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총 9개 도시에서 계속됩니다. 더위를 날리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20대, 21대의 대선 경선을 반민주주의 사기 경선이라고 비판하며 신천지와 사이비 종교 집단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경선에 개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한국 보수는 앞으로도 비주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국민의힘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귀국 직후 신당 창당설에 대해 차차 말하겠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정치권이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다시는 회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보상과 예우를 약속했고 소외되거나 섭섭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6.25 참전용사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 유가족,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생존자까지 초청됐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예우가 한층 더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2017년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SNS 살인마, 결국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시라이시 다카이로는 SNS에서 우울증을 호소한 9명을
동반 자살 상담을 해주겠다며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과 금품 갈취 후 살해했고 시신을 훼손한 채 자신의 아파트에 숨겨놨습니다. 1심 재판에서 시라이 씨는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악질적 계획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7일 결국 도쿄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사회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본의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105명. 시라이 씨의 마지막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재산 미스터리, 자료 제출 거부, 사라진 증인까지. 여기에 차별금지법 발언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탈락했다며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잘한 인선 43%, 잘못한 인선 31%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국민의힘의 무리수 공세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입니다. 경제 살리라는데 발목만 잡냐는 반감도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론은 결국 능력만 있으면 간다는 쪽에 기울고 있습니다. 총리 인준 곧 결판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은 진짜 위험할 정도의 폭염입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는 37도, JFK 공항은 관측 사상 6월 최고 기온 38.9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DC, 필라델피아도 40도 육박했으며 미 기상청은 폭염 경보 발령하고 국민들에게 긴급 권고했습니다. 기상청이 말한 폭염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로 술,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알코올은 몸속 수분을 뺏어가 탈수 위험이 커지고 카페인도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수분 보충은 뭘로 해야 할까? 정답은 우유입니다. 전해질도 풍부하고 운동 후 수분 유지에도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거운 음식은 피하고 샐러드나 구운 채소 위주로 가볍게 먹는 것도 꿀팁입니다. 기온이 오른 만큼 건강관리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난 1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지드래곤이 자신의 브랜드 로고가 박힌 사이버 트럭을 타고 등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100만 뷰 돌파했으며 테슬라코노믹스 계정은 K-팝 제왕 치디가 사이버 트럭 타고 등장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일론 머스크가 직접 리트윗, 거기에 어머니 메이 머스크까지 리트윗. 테슬라 CEO와 그의 어머니가 K-팝 아이돌의 영상을 동시에 반응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팬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하였습니다. 치디는 단순히 주목만 받은 게 아닙니다. 이 행사에서 직접 8억 8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자신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저스피스 재단에 전달하며 K-팝 스타의 선한 영향력까지 보여줬습니다. K-팝의 제왕과 미래 자동차의 만남. 머스크도 반한 지드래곤의 등장은 단순 퍼포먼스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 그리고 나눔이 만난 상징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또 분노했습니다. CNN 기자에게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지난 21일 미군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는 완전 파괴됐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CNN과 뉴욕타임스는 국방정보국 보고서를 인용해 핵심 시설은 안 망가졌다, 몇 개월 정도 지연됐을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기자 실명까지 언급하며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도 트럼프 편에 섰습니다. 국가정보국 국장은 세계 핵시설 모두 몇 년은 복구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CNN은 가짜뉴스다라며 공식 입장을 냈고 이스라엘 평가까지 동원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은 수년 후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정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을 수사 중이고 백악관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파괴 과연 성공일지 아니면 과장일지 의문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공습을 자신의 대선 업적 중 하나로 만들려는 듯 보입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인근에서 295회의 군발 지진이 연속 발생했습니다. 23일 밤에는 진도 4규모의 지진까지 발생했으며 실내 물건이 흔들리고 액체가 넘칠 정도였습니다. 비상체제로 전환한 지방정부는 임시 대피소를 개방했고 주민들은 공포 속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불안을 키우는 건 일본에서 떠도는 이른바 7월 대지진설입니다. 만화가 타츠키료는 자신의 책 내가 본 미래에서 2025년 7월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서 분화와 대지진 발생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는 과거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도 예측했다고 알려지며 지금 SNS에서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음모론만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내 80% 확률로 난카이 해국에서 진도 8에서 9의 초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도 발표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자 30만 명에 이른다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일본은 진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과 화산 활동은 한반도 남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SNS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언일 뿐이지만 재난에 대한 대책과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해 낙마 사유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재산 잔여하기 논란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소명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6억 원 넘는 소득 출처와 자녀 입시 아빠 찬스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출판 기념회 2억 5천만 원, 조의금 1억 6천만 원, 장모 지원금 2억 원 이상 구체적 내역을 열거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채무관계 유학비는 해명 부족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당은 6월 내 인준안 통과를 목표로 단독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국정대응위에 조속한 인준이 필요하다며 속도전에 나섰고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과연 국무총리로 무사히 임명될 수 있을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학부모회와 무용학원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아이들의 선택은 단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다. 새 강사와의 마찰, 학교 운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올해 초 무용과 강사 14명 중 11명이 교체됐고 3월 새 실기 강사 부임 직후 마찰이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숨진 학생들은 중상위권 실기 실력자였고 우울증 병력도 없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학부모 측은 해당 강사를 이미 이달 초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였고 학교 측은 사망 이후에야 이 강사를 수업에서 배제했습니다. 또한 학교 운영권 분쟁, 교장 인사 개입, 학부모 민원까지 터져나온 상황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해당 예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고 경찰은 학생들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사망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단순히 넘길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의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은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설득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냥 이번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설득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오냐 하면은 막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두드려 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안 그러면 선거 때 1일 1실수하고 다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은 그냥 입만 열면 말실수예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현장을 보신 기자분이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은 뭐 언론사는 망할 때까지 이렇게 두드려 패야 된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훈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는 그 당위성 속에서 나온 행동이었고 6월 2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로드FC 메인 이벤트. 상대는 204만 유튜버이자 유도 엘리트 출신인 정만수, 활동명은 벤츠이며 윤영빈과 오는 28일 이벤트 예정입니다. 윤영빈은 11kg 체중 감량했으며 하루 3번 훈련하는 지옥 스케줄 돌입하였습니다. 봉숭아 학당 왕비호로 유명했던 그는 사실 10년 넘게 격투기 해온 진짜 파이터입니다. 2014년 일본 선수 상대로 TKO 승. 최근엔 훈련 중 앞니가 부러질 정도로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격투기가 서커스라며 폄하하지만 윤영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쇼하려고 앞니까지 부러뜨렸겠나 라며 말합니다. 그는 로건 제이크 폴 형제를 예로 들며 말합니다. 유튜버 격투도 진짜다. 실제 두 형제는 이제 세계 격투 무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윤영빈은 말했습니다. 나는 흔한 동네 형처럼 생겼다. 그래서 내가 싸워 이기면 평범한 사람들도 용기 낼 수 있다. 그리고 한마디, 동네 형 무시하지 마. 진심이 담긴 각오, 기대되는 컴백 무대입니다. 6월 24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다고 강하게 지적했고 김민석 후보자는 한덕수 황교안이 왕부 총리 때처럼 한 것이라며 답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자료, 타인의 자료, 존재하지 않는 자료 등은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자료를 안 냈다고 해서 의혹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의 해명은 나왔지만 야당은 여전히 의혹 해소가 부족하다며 공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제 공은 여론과 국회 전체로 넘어갔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 여부로 국민들의 눈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모두에게 축하드린다며 이 전쟁이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시점은 트럼프가 글을 올린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기준로부터 약 6시간 후, 즉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1시경으로 보입니다. 휴전은 총 24시간 단계적 진행으로 이란이 먼저 휴전 요청을 하고 12시간 뒤 이스라엘도 휴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전쟁 공식 종료 선포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4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시작돼 무려 12일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양측 모두가 평화를 존중할 것이라며 정상적 작동만 된다면 이 전쟁은 끝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트럼프 개인 SNS로 발표된 휴전 소식, 과연 실제 이행될지 그리고 미국 정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박모 씨가 성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주차장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박 씨를 긴급 체포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3일 밤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박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중간간입니다. 그는 ENA와 SBS 플러스의 인기 연애 리얼리티 나는 솔로와 스핀오프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인물입니다. 방송을 통해 호감형 이미지로 알려졌던 만큼 시청자들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진은 출연자 관련 정보를 확인 중이라며 추가 입장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안전성, 이제는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자회사 SSI에 파운드리 영업 조직을 파격적으로 강화합니다. TSMC 출신 전문가를 부사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연봉 최대 4억 5천만 원이며 부장팀장급 경력직까지 본격적 채용 중입니다. 영업 디렉터 연봉 최대 32만 달러, 시니어 매니저도 29만 달러입니다. 성과 보너스까지 포함하면 실제 연봉은 5억 원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고소득세 감안해도 한국보다 많은 실수령액이 예상됩니다. 삼성은 현재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등 대형 고객사 유치에 총력 중입니다. AI 반도체 ASIC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 중으로 2026년에 가동될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그때까지는 고객사 선점이 생존 경쟁으로 보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이나노 공정 수율도 개선 중으로 한진만 사장이 미국을 매달 방문할 만큼 TSMC와의 기술 영업 전쟁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이 진짜 시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환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독도 해설도 아닌 이제는 대학 축구를 바꾸는 디렉터로 돌아왔습니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은 안정환 전 국가대표를 대학 축구 새 시스템 UNIV PRO 총괄 디렉터로 선임했습니다. 운영, 전략, 브랜딩, 홍보까지 대학 축구 전체 리브랜딩을 안정환이 진두지휘합니다. UNIV PRO는 단순한 리그가 아닙니다. K리그- 대표팀- 프로팀과 연결되는 진짜 육성 시스템입니다. 안정환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축구가 살아야 한국 축구가 산다. 자신도 대학 무대에서 성장해 K리그, 월드컵, 유럽까지 경험한 만큼 직접 키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대학 축구는 정체된 무대가 아니라 프로로 가는 핵심 관문이 됩니다. 그 첫 세대는 이미 선발 완료되었고 안정환과 함께 시작되는 대학 축구의 반격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서울 인천 공급량 20% 이상 줄면서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0만 세대, 상반기보다 29%, 전년보다 무려 39%나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은 20%, 인천은 27% 줄고 경기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도권 전방 공급 부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입주 물량 4만 7천여 세대,
상반기보다 41% 급감되고 대전, 경남 등도 공급 위축이 뚜렷합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월 평균 2만 세대도 안 되는 공급입니다. 하지만 11월, 12월엔 일부 대규모 단지들이 몰려 연말엔 공급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서울 주요 입주단지는 어디일까요? 동대문구 4169세대, 송파구 2727세대, 성동구 1882세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청담레일 등 신축 고급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7월엔 DSR 규제 강화 전 마지막 매수세까지 몰리며 서울 집값은 이미 단기 급등 중입니다. 공급 부족과 규제 전 수요 몰림이 겹치며 전세시장, 매매시장 모두 불안 요소가 커졌고 연말 대단지 입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 경남 거제에서 비비탄을 쏴개를 죽게 만든 군인들 기억하시나요? 그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 집에 찾아와 욕설과 협박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피해 견주는 너희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집 사진을 찍어가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는 과호흡 증세로 응급실 이송됐고 그의 어머니는 현재 이사까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는 결국 숨졌고 나머지도 큰 상처를 입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해 측은 반성은커녕 우리가 개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검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2차 가해의 무고 협박까지. 진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이 사건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배드민턴의 셀럽이녀 안세영이 개인 후원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는 1년 20억 원대 제안을 했고 중국 리닝코리아는 요넥스를 압도하는 조건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4년 동안 연 250만 달러, 총 1000만 달러로 약 140억 원 규모 계약을 내밀었습니다. 요넥스는 이에 맞서 금액을 조정 중입니다. 세계 1위 기업답게 본사급 협상단까지 파견, 최종 조율 단계라고 합니다. 개인 후원 허용이 도입된 건 지난해 파리올림픽 이후였습니다. 안세영의 공개 발언 이후 선수 권리 강화 차원이었습니다. 역대 최고 규모 개인 후원전은 누가 이길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넥스 대 리닝 배드민턴 후원 빅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첫 식사를 하였습니다. 22일 정오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오찬에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김용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앴던 취임 후 여야 상견례 전통을 이번에 이 대통령이 복원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칠 참석 성과를 설명하고 정해진 주제 없이 오직 허심탄회한 대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2차 추경과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 논의도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과 격에 없는 소통을 통해 막힌 정국을 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6개월간 단절된 대통령과 야당 간 대화 채널이 이번 오찬을 계기로 다시 열린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 당시엔 야당 대표가 제외됐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교섭단체 아닌 야당도 대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소통을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3곳을 전격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대상은 포도우 나탄즈, 에스파. 미국 전략 전투기는 탑재 가능한 최대 폭탄을 포도우에 투하했고 모든 항공기는 이란 영공을 무사히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는 군대는 미군뿐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틀 전까지만 해도 외교 해법을 말하던 그가 2주 안에 결정하겠다던 군사 개입을 전격 실행한 겁니다. 이란 측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동 정세는 경랑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 3명이 개에게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해 결국 한 마리가 숨졌습니다. 이들 중 2명은 현역 해병대였습니다. 휴가 중이던 이들은 불법 개조된 모이총기로 개 4마리에게 무차별 사격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총알이 알루미늄 캔을 뚫고 깨진 탄환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며 일반 장난감 수준이 아니었다고 증언합니다. 사건 이후 온라인에선 이들의 신상과 사진, 학교, 부대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고 군인 아버지를 통한 입막음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 견주는 처음엔 물어서 그랬다더니 술 먹었다, 장난이었다, 심지어 반응이 궁금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청원과 민원, 엄벌 서명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동물에게 총을 겨눴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겨눌 수 있는 걸까요? 해발 3776m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마그마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1707년 이후 300년 넘게 잠잠한 후지산. 하지만 최근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지진 빈도 증가, 마그마 활동 증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임계점에 도달했다. 후지산은 활화산입니다. 지난 5,600년 동안 180회 이상 분화했으며 지금은 주기를 훌쩍 넘겼습니다. 만약 폭발하게 된다면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 3시간 안에 화산재로 뒤덮이고 최대 2,600만 명 대피해야 하며 도시 기능은 전면 마비되고 항공기 이륙 중단, 철도도로 전면 정지되며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제 붕괴, 물류 마비, 식량난, 생존 위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서풍에 따라 화산재 유입되고 실제로 과거에도 경남까지 날아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폭발 강도가 VEI 7 이상으로 치솟는다면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지산. 지금은 조용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본 국민그룹 TOKIO의 멤버 고쿠분 다이치 활동 전면 중단 선언하였습니다. 니온TV는 20일 고쿠분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행위가 과거 수차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출연 중이던 인기 예능 더 철환 대시 도 즉시 하차 결정되고 소속사는 무기한 활동 중단을 공식 발표하며 본인과 협의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행위 시기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이유입니다. 형사 고소는 아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게 현지 분위기입니다. 고쿠분은 자신의 자만과 안일함이 원인이라며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그룹 멤버의 몰락, 일본 연예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밤중 경기도 안산의 화정천 산책로. 자정쯤 친구들과 산책을 하던 시민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알몸 상태로 달리는 50대 남성. 몸에 걸친 건 단 하나, 허리에 찬 힙색 가방뿐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속옷이라도 입었나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마저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현장에는 여성 2명도 함께 있었고 이들은 이 남성과 정면으로 마주쳤다고 합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고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하는 모습까지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화정천은 가족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산책로인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정말 충격이었다며 제보자가 말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과 공연음란죄 혐의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김재환 감독은 백종원의 축제를 혈세 낭비라며 비난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백종원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엔 홍보하고 있던 건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입니다. 홍보자는 황교익, 백종원을 조미료 장수라 비하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축제에서 지금 푸드존 폭리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입니다. 입점 상인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영업비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백종원을 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축제로 장사하고 있던 겁니다. 이게 진짜 공익일까 의문입니다. 아니면 기획된 공격 후 이어지는 자기 장사일 것입니다.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백종원이 문제인가 아니면 기획된 이중잣대가 문제인가 국민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을 둘러싼 가족 관련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 JDC 비상임이사 임용과 장남의 제주 전학국제고 입학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김 후보자의 전처는 국토부 산하 JDC의 비상임이사 공고에 지원해 임명됐고 같은 해 김 후보자의 장남은 제주로 주소지를 옮긴 뒤 특목고인 청신국제고에 진학, 현재는 미국 코넬대 재학 중입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국회 실세로 활약하던 시기 전처가 과연 비상임이사 조건에 부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고 시기와 주소 이전 시점이 맞물린 정황, 공공기관 자리가 전리품처럼 쓰인 건 아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의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도 재점화됐습니다. 경조사비 강연비 수임 6억 원이라면서 재산 공개 때 기타 소득으로 누락한 건 처벌감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25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처는 제외하더라도 증인 채택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청문회를 맹탕으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처 이사 임명과 아들 전학, 재산 증가 의혹까지 김민석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문들 청문회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그중 13조가 넘는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현금 살포라며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를 열 듯 돈을 뿌리는 추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13조 2천억 원의 쿠폰, 6천억 원의 지역화폐 발행이 물가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국가 채무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보편인지 선별인지조차 혼란스럽다. 이번 한 번인지 계속 줄 건지도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장기 연체자, 빚 탕감 조치에 대해선 성실 상환자에게 역차별이라며 공정한 인센티브 제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라며 현금 살포 추경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비판을 어떻게 조율할지 추경안의 국회 통과 과정이 주목됩니다. 19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규모는 30조 5천억 원. 그중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전 국민 5,117만 명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1차 지급 기준은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농촌 인구 소멸 지역은 2만 원 추가되며 2차 지급은 상위 10% 제외하고 모두 10만 원 추가되며 최종 지급액은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 최대 50만 원입니다. 지급 방식으론 현금은 아닙니다. 지역화폐, 선불카드, 체크신용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업소, 온라인 사용은 제외됩니다. 고효율 가전 구매 시 10% 환급, 최대 30만 원, 숙박 공연 등 할인 쿠폰 780만 장, 장기 연체 채권 소각, 건설 경기 활성화, 벤처 AI 바이오 투자 1조 3천억 원입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 제출하고 이르면 7월 초 지급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비 쿠폰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הלך סורוקה, בראש שלי משפיע הלך סורוקה. עליי איתי. 코로나19 다시 확산 조짐입니다. 이번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비상입니다. 태국 질병통제국은 지난주 신규 확진 7만 6천 명, 사망자 4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최다 발생 지역은 수도 방콕. 인기 관광지인 만큼 외국인 감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활동량 많은 30대와 20대가 뒤를 잇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는 6개월 연속 증가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통제력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달 말부터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이 1만 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배달비도 차등 지원돼 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 원어치 시켜도 수수료, 배달비까지 하면 업주가 4천 원 넘게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1인 가구, 소액 주문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고통이 결국 제도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측은 3년간 최대 3천억 원 지원 규모라고 발표했고 김범석 대표는 업주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대구 경북권 최초로 심장이식 수술에 성공했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입니다. 이제는 누적 100세 번 달성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7년 첫 수술 이후 2024년 6월까지 중증 신부전 환자들에게 희망의 중심이 된 이 병원은 고난도 이식 수술 분야에서 전국 3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백내 기념식에서는 1호 수술 환자가 백호 환자에게 비누꽃을 전달하며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었고 조치음 의료원장은 건강검진권을 전달하며 회복을 응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10개 부서 이상이 협력하는 다학제 협진, 정교한 시스템으로 생존율까지 국내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단순한 수술 기록을 넘어 진짜 삶을 되찾는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마 시즌 첫 비가 시작됩니다. 모레 밤부터는 폭우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밤 중서부부터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는데요. 모레 밤부터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최대 80 이상, 수도권과 중부는 2060, 남부는 최대 50까지 예상됩니다. 특히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 돌풍과 함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일부 지역엔 호우경보 가능성도 나옵니다. 장마 초반부터 강한 비가 예고된 만큼 배수구 점검, 하수구 정비 등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무더위는 내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 31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체감온도는 더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밤 비가 시작되면 더위는 조금 꺾이겠지만 폭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한 장마철 되시길 바랍니다. 현충일 이재명 대통령이 작성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70번째 현충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을 기리며 국가의 책임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해군 초계기 순직 장병들과 화마 속에서 국민을 지킨 소방관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들의 헌신을 국민이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보훈은 국가의 의무라며 독립운동가와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정당한 보상과 예우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참전 유공자 배우자 지원, 보훈의료체계 강화,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군 장병, 소방관, 경찰 등 제복을 입은 이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 국민을 지키는 이들을 국가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민주주의의 번영이 꽃피는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순국 선열의 희생을 되새기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공동의 책무를 다짐하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은행에 대한 새로운 자본 규제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출 수요자를 겨냥한 규제였다면 이번엔 은행을 직접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질 때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핵심은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자본 SCCYB 또는 시스템 리스크 완충자본 SSYRB 도입.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은행은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하고 대출 여력이 줄어 시장 과열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선을 현재 15%에서 스웨덴 수준인 25%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같은 대출을 내주더라도 더 많은 자기 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자금 유입이 조절되고 은행이 수익성 높은 주담대 대신 중소기업 대출에 힘을 쏟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실물 금융 리스크를 막으려는 시도라며 긍정적이지만 은행의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점수로 매기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새 정부의 이 규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궁금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금전 의혹이 연일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모친 소유 서울 양천구 목동 빌라를 둘러싼 전세 계약과 자산 증식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김 후보자가 설립한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 임원 출신 건설업자 이모 씨가 김 후보자 모친과 2억 원 전세 계약을 맺었고 한 달 뒤 김 후보자 배우자가 2억 5천만 원, 2020년에는 장모가 2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비싼 전세금과 이중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불법 정치자금이나 세금 탈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자산이 2020년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에서 2025년 2억 1,500만 원으로 7억 9,600만 원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추징금 6억 2천만 원, 헌금 2억 원, 유학비 등 10억 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곽규택 의원은 세비 5억 원으론 설명이 안 된다며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세비와 기타 소득으로 채무를 갚고 헌금했다며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자금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24일, 2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의혹들을 집중 검증할 예정입니다. 과연 김 후보자는 이 논란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 안세영이 연 20억 원 초대형 후원 계약이 눈앞에 있습니다. 요넥스가 제시한 단연 계약으로 이용대를 넘어 한국 배드민턴 사상 최고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전형 오픈,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2관왕, 파리올림픽 금메달까지. 안세영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부상 투혼과 파리올림픽 우승으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죠. 그런데 안세영의 작심 발언 기억하시나요? 협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개인 후원을 허용해달라고 했었죠. 결국 협회는 개인 후원을 공식 허용시킵니다. 요넥스는 안세영, 서승재, 김원호와 개별 계약을 추진 중이고 이소희와 백하나는 빅터와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안세영은 광고는 안 하지만 시장 가치는 5년에 100억의 가치가 됩니다. 요넥스와 빅터의 치열한 러브콜 속 안세영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16일 캐나다 지칠 정상회의 환영 리셉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등장한 김혜경 여사, 연노랑 치마, 녹색 저고리의 전통 한복 차림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행사장에서는 각국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사진 요청이 이어질 만큼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대선 기간과 이후까지 조용한 내조 원칙을 지켜왔으며 이번 지칠 무대가 사실상 첫 영부인 외교 데뷔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은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군사 충돌 여파로 조기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1박 3일의 짧은 외교 무대, 김혜경 여사는 조용하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외교 체계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였습니다. 쉐라톤 호텔 창업자의 딸 미치 퍼주 84세, 호텔 유상과 닭고기 기업 퍼주팜스까지 이어받으며 자산은 수십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대저택 대신 중산층 아파트, 전세기 대신 이코노미석, 명품 대신 중고 옷을 입고 구두는 수선해서 신습니다. 퍼주는 말합니다. 전세기를 타고 다니면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삶을 살고 싶었죠. 사회 기여와 삶의 전환. 그녀는 벼농장 운영, 언론인 활동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AI 트라우마 치료 프로젝트까지 활발한 자성과 공익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약혼 반지를 팔아 16억 원 전액 기부한 사연도 알려졌죠. 퍼주는 말합니다. 행복은 사치가 아니라 나눔에서 온다. 돈은 쓰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청지기로 존재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17일 뉴진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를 기각하며 어도어가 뉴진스의 전속 소속사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추진한 것에 제동을 건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미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뉴진스가 법원 결정을 어기고 독자 활동을 시도하면 멤버당 10억 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현재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며 쟁점은 어도어에 대한 신뢰 파탄이지만 기존 정산 문제와 달리 돈이 아닌 신뢰 문제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와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풋옵션 권리도 소멸됐다고 주장 중입니다. 뉴진스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졌고 민희진은 거액의 풋옵션을 두고 하이브와 대립 중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K-팝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사유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주부터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아왔고 의료진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귀가했고 증상이 더 심해져 16일 오후 3시 30분 병원에 다시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원 초기에 과호흡 증상도 보여 호흡기 내과 진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주 진료과는 정신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6일 본인의 재판 일정을 마치고 서울 아산병원 병실을 찾아 김 여사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김 여사의 건강 상태와 향후 특검 수사 대응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이과수 폭포, 일본 왕실 요시코님도 감탄했습니다. 브라질 공식 방문 중인 요시코님이 15일 마지막 일정으로 이과수 폭포를 찾았습니다. 폭 넓이만 무려 3.7km, 낙차는 80m 이상.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된 초대형 폭포입니다. 요시코님은 레인코트를 입고 물보라를 맞으며 가끔 폭포를 가리키는 등 폭포의 웅장함에 감탄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국립공원 관계자로부터 멸종위기 동물 보호 활동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요시코님은 이번 방문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자연과의 교감으로 마무리한 우아한 여정이었습니다.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18개월 된 아기에게 맥주를 먹여 긴급병원 이송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당 업주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단골 손님 왕씨가 아이에게 맥주 약 50ml를 건넸습니다. 이후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두드러기 증세를 보여 어머니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료진은 단 몇 분만 더 늦었어도 알코올 중독으로 호흡이 멈출 수 있었다며 소아의 알코올 대사 능력이 성인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왕 씨는 아기를 웃기려 한 장난, 도수가 낮은 맥주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부모는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병원비 전액과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2022년 영국에서는 생후 1세 미만 아기에게 보드카를 먹인 부모가 체포된 사례도 있어 전 세계적으로 아동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행 불가능한 아기에게 술을 먹인 이번 사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격 출국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초청을 넘어 외교 복원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정상 외교가 멈췄던 지난 시간,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무게감 있는 첫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방위비통상 협상을 앞둔 전초전 성격이 짙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핵심 조건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는 손해나 양보가 아닌 상호 호의 구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편성은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상 외교 복원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외교 승부를 앞둔 이재명 대통령. 이번 G7 회담 과연 외교 성적표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과 공식 결별하면서 새 감독 선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 감독은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현지에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축구 전문 기자 송청량은 한국 감독은 집단주의적이면서도 개인 이익만 챙긴다. 지도력도 특별히 뛰어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중국이 제시한 새 감독 연봉은 약 20억 원 수준. 유럽 쪽 인사 위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방코비치 감독은 3차 예선에서 3승 7패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결국 경질됐고 중국은 월드컵 6회 연속 본선 탈락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후보군에는 한국의 신태용, 서정원, 최강희 감독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식 제안은 없었습니다. 그중 서정원 감독은 청두를 이끌며 슈퍼리그 3위, 23경기 무패 등 최고의 성과를 올린 인물입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협회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양입니다. 사실 중국 대표팀 감독은 이른바 독이 든 성배입니다. 2002년 이후 무려 14차례 감독 교체, 평균 재임 기간은 18개월도 안 됐죠. 과연 누가 이 험난한 길을 맡게 될까요? 한국 감독들 과연 받아들일까 의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곧 다가옵니다. 15일 오전 산마테오 피냐스 시청. 괴한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청사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찰관들을 협박한 뒤 시장 집무실로 돌진하였습니다. 릴리아 헤마 가르시아 시장과 시청 직원 엘리 가르시아를 사살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 2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공격은 순식간에 끝났고 범인은 정체도 동기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오아사카 주지사는 선언합니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선 지역 정치인이 범죄 조직에 피습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같은 오아사카주에서 또 다른 시장이 총격으로 숨졌고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도 시장 측근이 피살됐습니다. 2006년 이후 마약 카르텔 관련 범죄로 48만 명이 사망, 12만 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 멕시코 지방정부는 시청도 전쟁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과 채무상환 의혹이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2020년부터 세비는 5억 1천만 원인데 그동안 갚은 빚은 10억이 넘는다며 정치 스폰서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혹독하게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반박하고 판례상 환급도 가능했지만 그마저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김 후보자 명의 재산은 2억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고 비리가 파고들 틈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선 요청도 하지 않은 돈이 중앙당 차원에서 영수증 없이 처리된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고3 아들 인턴 세미나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이 스스로 지원에 참여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이번 의혹들을 하루하루 직접 설명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국민은 그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의문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점심시간 짐을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침대에 속옷 차림의 직장 상사 B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놀란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47세 남성 B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그녀를 좋아했고 더 알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씨가 어떻게 집에 침입했는지, 불법 촬영 장비나 도청 장치가 있었는지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온라인에서도 영화보다 더 소름 끼친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일 새벽 청주의 한 남성이 도심 세 곳에 불을 지른 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졌습니다. 오전 1시 청주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났고 곧이어 인근 빌딩과 주상복합 지하 주차장에서도 연쇄적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스프링클러와 신속한 대응 덕분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는 모두 같은 60대 남성 A씨의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사라졌고 오전 7시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에는 A씨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장면 그리고 프린트된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한이 맺혀 방화함. 진심으로 사죄한다. 경찰은 인척간 원한을 방화 동기로 추정하지만 A씨가 숨지면서 진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경상국립대 김명옥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 백신은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의 부작용 없는 부위만 골라 특수 단백질과 결합, 기억력 개선과 뇌염증 완화, 시냅스 회복까지 입증됐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기존 치료제보다 안정성과 효과 면에서 월등했습니다. 게다가 이 백신은 치료는 물론 예방까지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 교수팀은 이미 특허 등록을 마쳤고 네덜란드 대학과 상용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치매에 두려움 없는 세상,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군사기지 100여 개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전투기 200대가 투입된 대규모 공습, 테헤란 전역이 폭발음과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한 시민은 새벽 3시 37분 아파트 단지가 공격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란계 언론인 모르타자비는 가족과 지인들이 땅이 흔들리는 공포 속에 밤을 지새웠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은 우리 집은 안전했지만 또 터질까 너무 무섭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란군 고위 지휘관 호세인 살라미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란 정부는 침묵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중동은 다시 전쟁의 문턱 위에 섰습니다. 나이 듦도 예술이 된다는 걸 보여준 일본의 셀카 할머니 니시모토 키미코가 9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8년 브라질에서 태어나 8살에 일본으로 이주한 그녀는 72세에 처음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아들의 권유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후 독학으로 편집까지 익혔죠.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늙으면 버려지는 것도 삶의 일부라며 웃고 휠체어로 차를 쫓는 사진까지 그녀의 사진엔 유쾌함, 자유, 그리고 세월에 대한 포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1년 첫 개인전, 2016년 사진집, SNS 팔로워 40만 명. 마지막 글엔 내년에도 벚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적었지만 4일 뒤 아들이 별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늙음이 유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늦은 시작도 유쾌한 시선도 그녀의 인생을 빛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셀카 할머님. 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적 없다던 김문수 전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부정선거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자신은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사세행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발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김 전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 투쟁 집회에 참석하고 관련 발언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2020년 부정선거 진실버스 참여, 정광훈 목사 관련 발언 등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가 맡았고 고발인은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문수 전 후보의 발언이 단순 해명인지 법 위반인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가 14일 서울 예식장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엔 가족과 친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께서 덕담을 전하려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부모에게 인사할 땐 가족 모두가 눈물을 닦으며 서로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국민과 함께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일했던 오리엔트 시계공장 동료들도 예식에 참석해 따뜻한 순간을 나눴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친구들을 소개했다며 훈훈한 장면을 전했습니다. 비공개 결혼식이었지만 곳곳에서 포착된 이재명 대통령 가족의 진심 어린 감정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도서관에서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의 친필 서한이 발견됐습니다. 편지는 1884년 김옥균이 일본에 머무르던 시기 영국 외교관 해리 파크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조선은 개혁이 필요하다. 일본의 성공은 당신 공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청나라 연호가 아닌 개국 연호를 사용했다는 점. 조선의 독립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입니다.
또 아수돈 씨라고 언급된 인물은 영국 초대 주한 총영사 에스턴으로 보이는데 김옥균과 평소 인연이 있었죠. 전문가들은 이 편지를 갑신정변 8개월 전 영국 협조를 구하려 한 흔적이라며 조선 근대 외교사의 중요한 사료라고 평가합니다. 130년 넘게 숨겨져 있던 한 장의 편지, 김옥균의 개혁 의지가 이제야 전 세계 앞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지상파 예능에 출연했던 과거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역주행 중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건 2017년 SBS 동상이몽에 출연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부부와의 일상으로 국민적 호감을 얻었고, 이 영상은 최근 SBS 유튜브 채널에 재업로드되며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고 있습니다. KBS 역시 옥탑방 문제아들 출연분을 다시 올려 일주일 만에 100만 뷰에 가까운 관심을 끌었는데요. 소년공 시절부터 정치 입문까지 인생 스토리를 들려준 장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댓글창엔 지금 보니 더 와닿는다, 이래서 대통령 됐구나,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죠. 그저 예능 출연이 아니라 당시 영상이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다시 조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2019년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왔고, 지난해부터는 112 신고와 고소장 접수를 했으며 심지어 600종 넘는 학대 정황 증거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화해했다는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단순 말다툼이라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가해자 신병 확보는커녕 보호 조치도 수사 진행도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휴직 전 인수인계 과정에서야 사건을 인지했고, 새로운 수사관은 영장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12일 피해자는 납치당한 지 몇 분 만에 살해됐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사건 발생 16일 만에 관할 화성동 탄서장은 고개를 숙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6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하지만 이날 전국이 조용하지만 뜨겁게 뒤집힐 예정입니다. 미 전역 50개 총 2,000여 곳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열립니다. 시위 이름은 노킹스,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입니다. 특히 미국 독립의 상징 도시인 필라델피아가 중심지로 떠올랐고,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이 열리는 워싱턴 DC는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C 시위 강경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위는 시민단체 인디비저블과 ACLU 미국 시민자유연맹가 주도하며 이미 LA 시위 이후 전국적 공감대를 얻어 더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왕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며 우리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일 뿐이라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생일에 맞춰 벌어지는 전국 시위, 그 규모와 메시지는 그의 두 번째 임기에 큰 의미를 남길 것입니다. 6월 12일 수원 KT 위즈파크, 롯데 장두성과 KT 박용현의 맞대결은 악몽이었습니다. 10회 초 장두성이 볼넷으로 1루 출루하였고, 박용현이 견제구를 던졌는데 그 공이 장두성의 옆구리를 강하게 강타했습니다. 장두성은 통증을 참고 2루까지 진루했지만 결국 입에서 피를 토하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검진 결과는 폐 타박으로 인한 출혈. 천만다행으로 현재는 출혈이 멈춰 곧 퇴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는 박용현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견제구 이후 흔들리며 오실점, 자책감에 고개를 숙였고, 끝나자마자 직접 전화해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장두성은 빨리 회복해서 다시 만나자며 답했습니다. 불운한 견제구 한 개가 만든 두 선수의 악몽,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응원으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농지가 법원 경매 최저가 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단돈 900원, 해당 농지는 2.5평짜리 지분 일부만 경매에 나온 지분 경매인데요. 총 5명의 공동 소유 중 19분의 4만 낙찰받는 구조라 마음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분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개인 용도로 활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커피 한 잔 값으로 땅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경매계에선 화제가 됐습니다. 만약 유찰이 되면 다음 경매에선 2,000원까지 내려갑니다. 보증금은 단돈 600원. 싸다고 무작정 덤벼들 수는 없지만 경매 세계엔 이런 희귀 매물도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입니다. 일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열흘도 안 된 시점에서 양자 회담을 제안했고, 한일 관계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미국까지 포함한 세계국 공조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핵과 납치 문제 같은 북한 이슈, 그리고 아시아 안보 상황을 공유하며 정상 간 신뢰 형성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캐나다, 독일 신임 총리들과도 다자 외교 라운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첫 대면이 한일 관계에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13일 새벽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전역 핵시설에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작전명은 라이징 라이온. 수십 대 전투기가 이란 군사시설과 핵 프로그램을 집중 타격했고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까지 큰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전국에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영공을 폐쇄하며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 중입니다. 이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제공항 운영 중단, 최고안보회의 소집, 반격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이 공습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강요회의를 실시했고 일부 대사관 직원과 미군 가족을 중동에서 접촉합니다. 당장 미국과 이란 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란의 보복, 그리고 미국의 대응까지 중동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2일 오후 AI-171편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이륙 1분도 안 되어 190M 상공에서 교신이 끊겼고 곧바로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시내에 추락했습니다. 기체는 의대 기숙사 건물을 덮쳤고 탑승객 대부분이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204구의 시신이 수습됐고 부상자 50명 이상, 지역 주민 수십 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명, 30대 영국인 남성이 기적적으로 생존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기종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 상용화 이후 첫 추락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기장은 8,200시간, 부기장은 1,100시간 경력의 베테랑이었고 현재 인도 당국과 보잉, 미국 NTSB가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건 국가적 참사다. 모디 인도 총리와 영국 총리도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번 사고의 진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